네, LG전자 VS 본부 비전 AI 유닛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천성용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용 AI 솔루션 개발, MLOps 구축과 AutoML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이미 많은 AI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방 카메라나 그리고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솔루션, 그리고 앞으로 적용될 인테리어 모니터링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희 팀이 자동차용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MLOps를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AutoML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 솔루션과 인테리어 모니터링 솔루션을 저희 팀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모니터링 솔루션의 경우 이제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운전 중에 졸고 있는 건 아닌지, 전방 주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차량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보를 주는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있는 인테리어 모니터링 솔루션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승자 포함해서 전방 주시뿐만 아니라 자세라든지 시트벨트를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차량을 통해 경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 상태 감지를 위해서 다양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eye, head, body, hand, object와 같이 크게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NCAP이나 유로 NCAP이나 차량 법규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이 왜 MLOps가 필요했고 또 왜 AutoML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은 아마 AI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림인데요. 저희 팀도 이제 데이터 수집 계획부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네, 레이블링이나 검수, 데이터 처리, 뭐 분석, 학습, 그리고 평가, 배포,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에서 테스트까지 결코 짧지 않은 이 사이클을 전부 통과해야 단 하나의 AI 모델이 배포가 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가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게 되는데요. AI 모델 개발자 업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결과 분석하고 또 모델 배포하고 이 작업들이 매주 일어나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가공하고 뭐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제 변환하고 배포하는 이런 작업들은 매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AI 쪽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을 매주 하려다 보니 사실 정작 중요한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간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모델이 한 개가 아니고 또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모델 배포를 위해서 이 짧지 않은 프로세스를 각각의 다양한 AI 모델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매주 수집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 반복적인 일 때문에 일어나는 휴먼 에러라든지 소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낭비가 많고 정작 중요한 분석 시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이제 MLOps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MLOps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왜 AutoML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이고 이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심의 성능 육성인데요. 아마 학습을 이제 AI 개발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 센트릭 또는 모델 센트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 과정 동안에는 사실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능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현업에서 현실은 이런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선할까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성능을 끌어올릴까였습니다. 앤드류 응 교수님이나 혹은 테슬라의 안드레이 캐퍼시 강연, 유명하죠. CVPR에서 했던 강연을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또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제 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표에 보면 결국 이게 앤드류 응 교수님의 이제 자료인데요. 결국 모델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성능이 올라갈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그 특성이 결국 현실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성능은 결코 나올 수 없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제약인데요. 저희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SOC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SOC사마다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어를 구성을 하실 건데 SOC사마다 지원하는 레이어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OEM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 또 다양한 SOC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왼쪽 그래프처럼 이제 뭐 T사나 Q사, A사 각각 지원하는 레이어가 서로 다르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SOC에 포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사용 가능한 레이어가 굉장히 제약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모델을 복잡하게 좀 만들기 어려운 그런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SOC 가격이 결국 제품 가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렴한 SOC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 성능도 조금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이나 혹은 무거운 모델들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들을 SOC에 포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포팅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다 보니 결국은 개발 초기에 모델 구조를 프리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족한 자원인데요. 사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CPU와 GPU가 필요한데 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는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요. 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을 하려면 뭐 데이터도 준비해야 되고 학습 리소스도 확보해야 되고 이제 그 돌리기 위한 도커 이미지 준비하고 컨테이너 생성하고 코드 기클론 받고 또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학습하기 위한 파라미터 설정하고 데이터셋 수정하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모델 개발할 때는 뭐 저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뭐 쿠버플로우나 메타플로우를 사용하면은 저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정말 바뀌는 거는 데이터 셋이랑 그리고 파라미터 데이터 셋 수정 이 정도일 건데요. 그러다 보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요거 바꿔서 학습하자고 이 작업들을 매번 하려니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또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리소스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리소스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델을 빨리 프리즈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성능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토ML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데이터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큐레이션해서 성능을 개선할지,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학습은 되게 반복적이고 기계적이다 보니까 오토ML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이 어떻게 MLOps와 오토ML을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관련 툴들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은 이제 퍼스트마크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툴들이 2023년도에는 약 1,500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2024년도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벌써 2,000개가 넘는 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툴들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뭔지 식별이 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자사 데이터 보안 준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LG전자에서 데이터 반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보안 문제도 반출할 때 보안 문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인비클 데이터 같은 경우엔 사람의 개인 정보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들을 가능하면은 반출 없이 회사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필요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용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뭐 AWS나 뭐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쓴다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장하는 비용, 학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비용들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자동차 쪽 업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주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수주를 이제 하는 시점이 사실상 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때 사실 학습을 몇 번 할지,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온프레미스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학습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셋을 이제 관리하고 가시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고, 또 이런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원관리 시스템, 그리고 학습, 실험에 대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관리 시스템, 그리고 SOC 변환 자동화라든지 평가 자동화를 위한 배포 시스템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런 컴퓨팅 리소스 위에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도커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하버,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위한 키클럭, 그리고 클러스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르고CD,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라파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 PostgreSQL, MongoDB, VB8DB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화 관련으로는 에어플로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PPT1을, 데이터 레이블링은 CVS를,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프로세서라는 인하우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습 관련으로는 실험 관리는 MLflow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옵티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오토ML은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넥서스라는 툴을 만들어 갖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팀이 어떻게 MLOps를 이용해서 AI 모델 학습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수집 관련으로는 사실 자동차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가장 좋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데이터 수집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가 넓지 않고요. 그리고 센서나 그런 센서들을 이제 부착하기도 좀 좁고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센서 데이터에는 실험실 환경을 구성을 해서 이쪽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 주행 데이터나 혹은 이제 실제 환경이 필요한 데이터는 실제 차량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신세틱 합성 데이터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라비스라고 하는 인하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 수집이 되게 되는데요. 앞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뭐 트레이닝에 쓰는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 나가야 되는 평가 데이터나 혹은 이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들 전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비스에 전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비스를 통해서 뭐 데이터 수집에 대한 플래닝이나 진행 사항들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레이크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PPT1을 쓰고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셋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GT를 오버레이해서 검수를 한다거나 혹은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PT1에서는 이제 데이터 셋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데이터 전처리기인 데이터 프로세서라고 하는 에어플로우 기반의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일로 데이터 셋당 하나의 파일로 이제 묶어주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데이터 셋에 따라서 뭐 적게는 수천 장에서 많게는 수십만 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하나 뭐 트레이닝 서버나 학습할 수 있는 쪽으로 복사하게 되면 I/O에 대한 레이턴시도 굉장히 많고 좀 느린 부분이 그러니까 학습 시간적으로 좀 느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는 이제 HDF5라는 포맷으로 하나의 파일로 이제 묶어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처리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오토ML인 넥서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뭐 모델이라든지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ML플로우를 통해서 실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학습에 대한 정보, 뭐 몇 회폭 돌았는지, 혹은 매트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학습 산출물도 같이 이쪽에서 같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SOC 쪽 변환이라든지 평가 등을 자동으로 진행하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오토M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토ML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로세서에서 각 데이터 셋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오토ML에서는 이제 어떤 셋을 학습에 쓸 건지 이제 각각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모델에 따라서 뭐 수십 개일 수도 있고 한두 개일 수도 있고요. 먼저 데이터 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는 이제 어떤 모델을 학습할 건지 모델 선택하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나 파라미터 수정할 게 있으면 서정을 하고 또 GPU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GP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GPU마다 VRAM이 다르다 보니까 모델마다 이제 요구하는 배치 사이즈나 혹은 VRAM이 달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이 끝나면은 학습을 걸게 되면 이제 아래 UI에서 같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링크를 통해서 MLflow를 가지고 이제 학습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MLOps와 AutoML을 도입하고 나서
모델 학습하고 이제 배포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소스하고 업무 효율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는 저희가 거기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학습 실험 결과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 또한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 발표에서 저희 팀이 어떻게 MLOps를 구축하고 AutoML을 구축하게 됐는지, 왜 구축하게 됐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자동차용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MLOps를 어떻게 구축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AutoML을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팀은 자동차용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MLOps를 더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데이터 수집,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성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비용을 줄일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시행된 AI 액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자동차 여전히 어렵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럼 제가 어디 손 드셨나요? 아, 네, 여기 마이크 좀. 저희 MLOps 관련해서 툴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인하우스 솔루션도 또 몇 개 또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그런 툴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기준 그런 팁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하우스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LG 전자 내부에서 활용할 수 없는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3라든지, 그러니까 AWS나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또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AI 플랫폼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AWS나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준으로 많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구현되어 있는 툴들, 그리고 사내에서 보안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하우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기반이냐 혹은 LLM과 같은 그런 컨텍스트 기반이냐에 따라서 조금 툴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네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동차랑 AI를 연구하신다고 하셔서 요즘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가끔 보고 있는데 제가 자율주행 되는 테슬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책임님 차를 박았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그러면 운전자인 제 책임입니까? 자율주행 차 테슬라 책임입니까? 아직은 네, 책임님 책임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율주행도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요. 레벨 3까지는 이제 사용자 책임에 가깝고요. 이제 레벨 4, 5부터는 이제 OEM도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레벨 3부터는 레벨 3, 4, 5는 이제 제조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레벨 3에 가까운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음에도 테슬라나 현대나 그런 OEM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비용 부분, 그런 법적인 부분이 아직 제대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 2까지만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